기초공제 플러스 자녀공제 플러스 배우자공제까지 하면 17억까지 10억 초과에 40% 2억 이하가 9%였는데요. 네. 개정안은 200억 이하가 19% 모든 중소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이고 요 세율 때문에 요 소규모 법인을 많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전창환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해서 네, 그것만 골라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상속증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2002년 이후로 지금 상속세율하고 증여세율이 지금 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사이에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맞아요. 뭐 소위 뭐 강남에 뭐 노르주 땅에 있는 아파트 뭐 25평, 30평이면 뭐 25억, 30억 간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상속세 내라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또 유독 OECD 국가 중에서 또 이제 상속세, 증여세 높은 국가로 그렇죠. 또 인식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은 뭐 완화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30억 초과가 되면 이제 50% 세금이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뭐 10억 초과에 40% 즉 10% 정도 이제 세율이 인하되는 걸로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정점이 10억 초과의 40%. 네, 맞습니다. 원래 네. 기존에 1억 이하가 10%였는데요. 이게 이제 2억 이하 10%로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만일에 출산을 하시고 뭐 현금 증여나 뭐 주식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가액이 이제 2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세율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해지고 가끔 나오는 게 부자감세라는 말도 좀 나오긴 해요. 예, 뭐 조세 저항인데 뭐 극렬한 저항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부분은 뭐 야당에서는 뭐 탐탐치 않아 하지만 뭐 좀 되지 않을까. 지켜는 봐야겠네요. 예, 민심이 좀 그렇습니다. 네. 네네. 보니까 또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좀 상향됐다고 합니다. 네네. 일단은 현행은 지금 이제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었는데요. 네, 5천만 원. 10배 인상된 5억. 아, 네, 5억으로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죠? 증여세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면세점 현행 10억입니다. 일가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이었는데 네. 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공제 플러스 자녀공제 플러스 배우자공제까지 하면 17억까지 이제 오. 공제율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녀 2명이고 네네. 4인가 지금 최소 17억은 무조건 네, 공제가 된다. 네, 공제될 수 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 공제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 좀 관리 잘해야 돼요. 네네네. 자, 그다음이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이 확대됐다. 네네. 이 말이 있습니다. 네네네. 기존의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는 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받는데요. 네네. 기존에는 이제 토지, 건물, 뭐 부동산 취득 권리,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 준했는데 추가로 이제 주식을 이제 포함시켰다. 주식을 확대 개편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갖고 있는 뭐 해외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비상장 주식을 네.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각을 통해 가지고 인여금을 빼거나 뭐 아니면 또 해주식을 이제 넘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이제 절세지만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좀 탈세적인 부분이 있다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해석을 세법적인 법률적 해석을 좀 명확해야 나중에 좀 탈이 없지 않겠나 해서 이제 요 규정이 이제 첨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인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증여를 하면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이익 소각을 할 때 1년은 최소한 넘기고 네, 갖고 실행해라. 갖고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거죠.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그 촘촘함을 갖고 이런 유지를 가는데 그 틈을 자꾸 파고들어서 이제 어떻게든 절세 혜택을 갖고 간다고 하니 이걸 또 메꾸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제 좀 세제를 더 많이 걷어야 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다음에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다음에 되면 또 그 부분이 이런 뭐 개정세법을 통해서 또 막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언제 싸냐면 지금이 가장 싸다고 그러고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실무 처리할 때 고민하고 계시면 지금이 가장 유리하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또 들어온 게 하나 더 있어요. 네네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의 범위 확대가 됐다. 요 말이 뭔 말이에요? 요 부분이 뭐냐면 특정 법인이 이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 지배주주 등의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를 했는데 과세를 했죠. 기존에는 이제 과세 대상이 재산 용료, 무상 제공 또는 고가 저가 거래, 네. 채무 면제, 인수 면제, 시가보다 낮은 가율로 현물 출자였는데 네. 거기 추가된 게 뭐냐면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거든요. 자본 거래를 이익 분여까지 추가하겠다. 네네. 이 자본 거래가 뭡니까? 자본 거래가 뭐냐면 자본금 및 자본 잉여금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로 증자 및 감자, 자기 주식 거래도 해당이 됩니다. 오. 요 사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자녀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 법원에서 기존 법인에 있는 주식을 활용해서 이제 시드머니를 빼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쵸. 이게 이제 생각보다 또 이제 대출 문제나 이런 것도 유리하다 보니까 같이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들은 이제 절세,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편법 증여, 탈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규정에 대한 범위학들을 명문화해놔야 나중에 이제 그런 조세 불복이라든지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덜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요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학들을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발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네네. 너무 쪼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극렬한 저항이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역시 좀 조정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 세율이 조정됐다. 네네. 요 말이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거는 네. 수익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특정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사 등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제도입니다. 저는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개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네. 특정 소규모의 법인도 네네. 해당이 되네요. 네네. 그럼 그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어떤 법인을 말합니까?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 초과.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되는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 거래자 수가 5인 미만이죠. 요걸 다 갖춘 네네. 대부분 보면 임대법인이겠네요. 아무래도 SPC 관련된 이런 법인들이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네. 되죠. 그럼 어떻게 개정이 된다고? 현행은 이제 2억 이하가 9%였는데요. 네. 개정안은 200억 이하가 19%입니다. 한마디 2억 이하 9% 구간 없애버렸네요. 이게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대비 세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요 세율 때문에 요 소규모 법인을 많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세수를 더 늘리려고 그러면 아예 빼버리고 200억 이하로 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과세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거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네. 중소기업 제외 업종 및 범위 제한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네네네. 요 부분은 뭐냐면 개인 법인 간 과세 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한 취지인데요. 네. 부동산 임대업하고 그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세 가지 요건을 맞춘 법인.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축법상 중소기업 제외됐습니다. 네네. 제외됐구나.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더 과세를 하겠다. 결국은 보니까 이 부동산 임대업도 그렇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도 보니까 주가 부동산이에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야기가 고가는 없었던 거고 그게 이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세액공제를 또 혜택을 주면 또 이게 또 업을 성사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따지면 좀 중소기업이나 몇 가지 보면 타이트하게 좀 가는 게 있는데 예. 의외로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가 조정이 됐습니다. 네. 요 부분은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이 네. 중소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5년을 더 연장해줬다. 네네네. 그리고 또 중견기업 규모가 또 바뀌었다고. 네네.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중견규모 기준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준을 3배로 설정했습니다. 3배로. 네네네. 네. 그래서 의류제조, 1차 금속 제조 등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억 이상이면은 이제 3배면 4,500억. 네. R&D까지 되면 7,5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감됐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전에는 3천억 미만이었는데 이제 아예 그냥 3배. 업종별. 업종별로 그냥 네. 3배 이상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형평성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R&D 세액 공제하고 통합투자 세액 공제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특히 국가 전략 기술, 네. 그 다음에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해서 네,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 전략 기술 범위라는 게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 안보에 중요성 큰 기술 그런 부분이고 신성장 원천 기술 범위는 에너지, 환경, 지능 정보, 로봇, 탄소 중립 등 미래 유망 사업. 미래 먹거리 사업, 네, 유명한 사업. 예. 예. 요거는 이제 R&D 비용 세액 공제랑 통합
투자 세액 공제가 3년 연장이 됩니다. 아, 3년.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돼서 아마 뭐 세제 혜택 받으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네.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여기 좀 생소한 말이긴 한데 정감 구조 도입 및 공제율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강 구조라는 게 중소 일반 기업 간 공제율 차이로 인해서 기업 성장 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 좋은 거네요, 좀. 예, 아무래도 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버리면 또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밸런싱을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일단은 일반 R&D 세액 공제의 공제율 정강 구조를 국가 전략 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를 이제 국가 전략 기술하고 신성장 원천 기술에 도입을 한다는 거네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 공제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로 보시면 중견기업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 인력 개발을 했을 경우 3년까지 35%. 30%. 네, 그리고 4년 이상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요. 네. 신성장 원천 기술은 3년까지 25%, 4년까지는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관련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이하는 20%, 그리고 4년 이하는 15%. 네. 그리고 신성장 원천 기술은 3년 이하는 9%, 4년 이상 6% 차등 적용하고 일반 투자의 경우 3년 이하는 7.5%, 4년 이상은 5% 적용돼요. 이렇게 이게 점감 구조라는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현재는 국가 전략 기술은 4%인데 일반 및 신성장 원천 기술은 3% 적용했던 부분을 모든 부분을 10%로 일괄 상향하고 있습니다. 하면 다 그냥 10%로 그냥 일괄 상향했다. 왜냐하면 좀 그 형평성이 안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액 공제 중에서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또 개편이 네네네.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간 이제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임시직 초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해서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네. 개정안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개정안에서는 네. 현행 상시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계속 고용과 탄력 고용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고용 같은 경우는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해 줍니다. 네. 그리고 탄력 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율에 대한 정률 지원하고 임시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한 기업은 근로자 임금 증가율이 3에서 20%인 경우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 20%,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임금 증가율 10%를 공제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임금 증가율 20%를 초과할 시 중소기업은 20% 초과한 증가율에 40%를 세액 공제해주고 중견기업 20% 공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관련돼서 또 사후 관리가 좀 바뀌었다고. 사후관리 부분은 고용유지 의무화 추진 규정을 폐지하되 고용유지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여 고용유인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와 추진 규정이 폐지됐네요. 네네, 맞습니다. 폐지되고 대신에 이제 더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를 한 거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표님이 많이 들었던 가업 상속 공제. 이 부분이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밸류업 스케일업 무수기업 및 기회 발전 특구 창업 이전 기업 해당 시 모든 중소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이고 그다음에 공제 한도는 밸류 스케일업 우선 기업의 경우 현행 공제 한도의 2배입니다. 2배. 네,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 창업 이전 기업의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합니다. 그래서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 발전 특구 창업 이전 기업의 세부 요건은 표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 사업 무관 자산 범위가 좀 조정이 됐다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임직원 임대주택이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가다부 현금에 대한 범위 변경이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에서 200% 초과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딱 보니까 임직원을 위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 무관 자산에서 빼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네네. 요게 있습니다. 요게 좀 합리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현행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일반 창업과 청년 생계형 창업 및 벤처기업 등의 창업이 있는데 이를 지역에 따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구분했는데 개정안에는 종전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하는 일반 창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네.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의 창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수도권에서의 일반 창업은 감면 25%를 적용된 반면 네. 청년 생계형 창업 100%에서 75% 감소합니다. 아, 결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 수도권에서는 원래 일반 창업에 혜택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25% 감면율을 준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청년 생계형 창업은 100에서 70으로 좀 감소시켰고. 맞습니다. 오. 단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라 추가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100% 상승됩니다. 대신에 또 상시 근로자 증가할 때 추가 감면율은 네. 50에서 그냥 100%로 상향해주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일반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점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외에 좀 알아두면 좋은 세법 개정안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은 혼인 신고를 하는 자, 네. 24년 1월 2일부터니까 지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연도는 혼인 신고를 한 해, 생애 1회입니다. 생애 1회만. 네. 그리고 공제 금액은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그죠. 되고. 둘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적용 기간은 24년부터 26년 혼인 신고 보내. 26년은. 네.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입니다.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공제 대상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8세 이상인 자녀 또 손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1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 늘었고요. 둘째는 20에서 30만 원. 셋째는 30에서 40만 원 늘었어요. 오, 다들 10만 원씩 늘었네요. 네, 오. 좋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이 이제 좀 손쉬워졌는데요. 네. 현행 납부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금액 경정 청구 허용에서 네.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허용이 됐습니다. 아, 납부세액 변경이 없는데도. 네, 추가로 이제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됐습니다. 금액 한도가 이제 전에 있었는데 전에 비과세 됐고요. 한도 없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 내 지급한 경우. 오, 네. 그리고 자기주식 관련해서 적격 인적 분할 요건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 적격 인적 분할 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된 주식 비율이 지분 비율 상당 시 분할법인 등이 부여한 자기주식은 제외됐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식을 제외한다. 네네. 지분율 산정할 때. 네네네. 본 내용은 아무래도 개정안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통과해야 12월에요. 네, 내년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라 향후 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에서는 지금 기본 토대론안 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확정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들은 이제 절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편법 중에 탓세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더 강화될 것 같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